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1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다우가 1% 초반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7%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렸었죠. 유로존에서 그 CS하고 UBS 이제 합병 과정에서 CS 부실 채권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약간 그 유로존을 많이 흔들었다가 결국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를 피해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가 CS를 이제 합병하게 됐는데요. CS는 전체 5,700억 달러 정도 되죠. 규모가. 근데 UBS는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딱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흡수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주도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의해서 이제 은행권 위기가 일시적 완화가 된 걸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 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S 같은 경우는 55% 폭락을 해버렸네요. 합병이 되니까 아무래도 피인수가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UBS도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가 된 건 아니죠. M&A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UBS도 폭등하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다우는 1%는 나스닥은 덜 오르는 이유는요. 나스닥이 그동안 주가 빠질 때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잘 버텼기 때문에 반등할 때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약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저께 아침에 제가 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연준이 어저께 22등 6개 중앙은행과 달러 유동성 스와프 운용 빈도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시키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 FMC 회의가 있죠. 내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목요일날 봤죠 항상.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원래 빅스텝을 예상했다가 이번에 시그니처하고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일단은 빅스텝은 멈춰선 상태가 됐고요. 일단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22% 정도 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동결을.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베이비 스텝과 동결과의 중간 어느 정도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란 얘기가 이번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장 분위기가 동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이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베이비 스텝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더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지역은행의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과거를 한번 쭉 되돌아봤어요. 제가 13년 동안 한 20년 동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 문제됐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 금융이었습니다. 금융. 과거에 코로나도 있었고 중일 무역 분쟁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권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었다는 거죠. 과거 미국 주가가 빠질 때 서프라임 모기지 터진 2007년도 11월 달 그때도 한 1년 동안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가 연준에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다가 결국은 2007년도 11월 1일날 금리 인하 하면서 폭락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결국 금융권 문제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권 위기가 왔고 지금 이것은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도했던 금리 인상이 결국 채권 수익률에 문제가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모든 은행들은 그동안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채권 투자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의 문제를
대우의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아마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그니처나, 그렇죠, 뭐 SVB는 파산한 거고요, CS도 파산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리퍼블릭 회사는 은행을 살려줬고, 또 UBS가 CS를 일단 인수하면서 일단락 되는 모습이지만, 왠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다우는 0.3, 나스닥이 0.39%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0.7%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우 1.2% 올랐는데요. 저는 사실 다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봉입니다. 지금 요즘 계속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죠. 맨날 그것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봉에서 20월선을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점이 빠지거나, 저점이 빠지려면 6개월 전에 저점이 빠져야지 올라가죠. 그러면 1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그냥 치고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25에서 꺾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게 13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에 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만들었고, 그 순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금융위기가 살짝 언급이 된 상태죠. 저는 그래서 이 은행권 문제가 찻잔 속의 태풍이냐 빙산의 일각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찻잔 속의 태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빙산의 일각으로 끝날지 그냥 빙산 조그만 게 떠다녀서 끝난 걸지는 더 두고 봐야겠죠.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25일선이 꺾였다라는 거, 저거를 확실하게 들어올리기 위한 뭔가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권의 어떤 문제가 정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은 똑같죠, 차트가. 네, 조금 몰랐지만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주가가 약간 흔들릴 때 안전자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라올 때 뭐 차익 매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도 하는데요. 나스닥도 사실은 굉장히 잘 버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고자 하는 이슈는 사실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꾸 우상향을 노리는 그런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또다시 6만전자 턱걸이. 삼성전자가요, 6만전자 근처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6만200원, 어저께 1.79% 빠져서 밀어냈죠. 예. 오늘 또 올라서 또 6만 뭐 1000원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만전자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삼성 반도체 적자가 2조를 예상했다가 4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적자는 4조.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 반도체 적자가 점점 커지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 SK 하이닉스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적자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1분기 실적을 이제 4월 달에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분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라 보는데요. 이 6만전자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 주가를 끌어올 때 시티은행 보고서에서 감산, 요게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30년 더 감사를 안 했다고 하죠. 30년 더 감사 안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지난 부사장 말한 언급처럼 계속해서 감사 안 한다, 치킨 게임을 하겠어 이기겠다 뭐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주가가 뭐 반등의 이슈는 없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6만전자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죠. 좀 더 내려가도 뭐 상관이 없다, 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6만전자 턱걸하려면 뭔가 시장의 이슈를 좀 제시해준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이 개인이 주도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을 좀 보시면 지금 개인만 사요. 물론 그저께는 팔았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는데 어제도 개인이 샀고 그전에도 개인이 샀고, 개인이 매도 대비 매수가 더 많아요. 외국인이 좀 퐁당퐁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다 개미만 샀어요. 개인만 거의 개인만 샀었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에코프로가 아주 키포인트죠. 근데 에코프로에 개인들이 1조가 매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상급등 뭐 조사도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이 끌어올린 시장이 오래 가는 적은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믿어야 될지에 대해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하이닉스 얘기해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개인이 샀다. 정말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자가 돼야 탄탄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